저는 이제 그 부분도 좀 짚고 싶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법관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정점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오만을 부려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국토부 압력 부분도 판넬까지 들어서 설명을 했다. 이건 저는 적극적으로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태도의 문제를 지적한 거거든요. 네가 우리한테 와서 빌고 해명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가 어디 건방지게 판넬까지 들고 와서 얘기를 해. 근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무죄를 줄 수 있어? 이렇게 했거든요. 네. 판넬까지 들어서 이런 표현은 저는 들어가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연하죠. 예. 네, 그럼 내가 그럼 억울하면은 판넬까지 들면 굉장히 건방지게 해명하는 거고 판넬 없이 그냥 내가 말로 설명하면 아주 선처를 구하는 해명입니까? 내가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들어갔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싫다. 이 한 사람은 싫다. 저는 이준석도 그렇고 뭐 홍준표도 그렇고 오세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소고발 건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쪽, 7만 쪽에 달하는 내용이 9일 만에 판결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이건 오세훈도 네. 이준석도 홍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논리와 심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 9일 만에 판단할 거면은 그럼 1심, 2심 왜 1년, 1심 왜 2년이나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대법원에서 명백한 선거 개입 플러스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마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윤석열로 자꾸 돌아가서 이상한 판결들이 좀 계속 생기잖아요. 구속 취소 때부터 해가지고 법원이 왜 저러나. 제가 한편으로는 좀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가 지금 내란을 일으킨 게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경찰 군대를 동원해서 하려고 했어요. 총칼로. 예, 네. 실패했죠. 근데 가만 생각하면 윤석열은 그 사법 카르텔의 정점에 있던 자입니다. 다 서울법대고 다 친구 아니면 동기고 뭐 이래저래 조희대랑 친하니까 뽑아줬고 그 다 같은 비스무리한 사람들 뽑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총칼로 국민도 짓밟으려고 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법 이용해가지고 하면 매우 간단해요. 그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지금 목이 칼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네. 이걸 안 하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고 전화 돌립니다. 바로 문자라도 아니면 암호 문자라도 넣겠죠. 조희대한테. 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니 윤석열이 총칼로 국민도 짓밟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장 하기 좋은 내가 속해져 있었던 사법 카르텔의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도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 제2의 내란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뒤에는 윤석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 판결을 논리적으로 짚어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된 발언들이 보면은 본인을 상대로 한 의혹 제기를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의존해서 나온 얘기인데 네. 그걸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게다가 심지어는 유권자의 마음에서 관심법까지 써가면서 해석을 내놓는데 네. 그런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저는 또 떠오르는 장면이 홍장원 얘기하면서 저도 반주를 좋아하지만 목소리 들으면 딱 그런 해명을 그런 해명을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 지금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법조인들이 분노했었던 거 기억력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행위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니까 교유 행위. 그러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골프 친 교유 행위 거. 그대로 네. 그 용어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날뛰었던 검사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 대법원장이 짬짬이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출범을 해서 네. 뭐 총괄 선대위, 상임 선대위 뭐 이렇게 친노로 대표되는 또는 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었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 조희대 네. 대법원장과 동기다. 그리고 이석연 법제처장은 또 MB 쪽에서 법제처장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양쪽에 양지정에 있는 법조인들이 다 나와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회의 네. 상식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분명히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섣부른 판단이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네. 골프를 쳤냐는 것도 해석일 뿐더러 그런 명시적인 표현이 없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는 논쟁에서 끌어오다가 이 얘기가 나온 그렇죠. 거거든요.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를 왜 용도 변경했냐 이걸 물어서 답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답하다 나온 얘기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뭐할로 토론합니까? 앞으로 토론할 때 그러면 당사자가 그냥 모릅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만들어 네. 답변 잘못하면 그 말꼬투리 뭘 잡아서 다 지금 당선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잘못되면.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꼼꼼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뭐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행위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인쇄화시켜서 누가 봐도 맞다 그러면 그걸 당연히 처벌하고 그게 영향이 돼서 당선이 됐다 그러면 그걸 당선 무효한다는 거는 당연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낙선됐어요.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다가 지금 말했다시피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다분해요. 저는 사실 윤석열이가 거짓말 친 게 너무 많은데 나는 그것 중에 처벌돼야 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하도 거짓말 많이 쳐가지고 그것대로 되면 국민의힘 없어져야 돼요. 그 500억인가 토해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똑같다고 보면 누구라도 선거에 나와가지고 과장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약간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는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습니까? 표로 심판 받는 거예요. 표로 심판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시간에 쫓겨서 다음 대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전개되고 있는데 그거 끼어들어가지고 이상한 법리 만들어가지고 그게 맞다는 식으로 10명이 또 문재인 윤석열이가 임명한 네. 친구들 아니에요? 친구들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근데 또 이런 결정을 가지고 뭐가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굳이 생중계를 휴일날 고집해서 했는지 그것도 정말로 그래서 이거는 넌센스예요. 선거에 개입하려는 모습이 충분히 보입니다. 10대2면 안 하는 게 맞죠. 다수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생중계 한다고 하길래 상고기각이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지. 예. 대충 보고 이건 볼 것도 없다 해서 상고기각인 줄 알았는데 10대이면 생중계를 하지 말아야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전 국민한테 만만히 보여주고 알려준다. 싶다.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늘 선거가 있을 때 누군가의 대관식 또 누군가 앞에 꽃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검찰이나 권력기관들이 움직여 왔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분명히. 그러면은 왜 5월 1일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 의심인데 공직자 사퇴 기간이 이제 한 달 전이니까 6월 3일 대선이면 5월 3일까지는 한덕수는 사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꽃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5월 1일로 잡진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강한 명분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것도 분명히 어딘가의 이너서클 또는 어딘가의 뒤편에서 윤석열 부부 또는 그 일가 또는 그 측근들이 네. 한덕수를 옹립하기 위해서 조이대와 짬짬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시점이 굉장히 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하기 전에 4월 25일 인터뷰를 했을 때는 한 5월 9일 전으로 빨리 나와서 그냥 무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5월 9일에 나오면 한덕수는 이미 사퇴를 하고 그러네. 그리고 이제 본선거로 들어가고 음. 국민의힘 후보 다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한덕수를 띄우기 위해서는 한덕수가 사퇴하기 전에 그리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나오기 전에 무언가가 끝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날짜를 굉장히 빠르게 당기지 않았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상황적으로 누군가 시나리오를 짰다면 그러니까. 5월 1일이 가장 적절했다. 그리고 노동절로 쉬는 날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이 생중계 이재명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다 봐라. 라는 신호가 아니면 이 날짜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뭐 궁극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선거에 개입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중계까지 개입이거든요. 개입인데 어쨌든 간에 그게 사법 카르텔이든 기득권이든 이재명이 집권하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술적으로는 이제 이길 수도 있다. 그 상황에서 전투 큰 전쟁 그렇겠죠. 네. 전쟁은 6월 3일 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대선에 그런 생각을 하는 요 전투에도 이겨야 된다. 뭐 예컨대 이완규 임명했을 때도 그런 전투적인 그런 머리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법원이든 그게 대법원을 종용하는 어떤 세력이든 네.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1970년 80년대를 먹힐 수가 있습니다. 또 해방 전국 때 이 정도는 먹힐 수 있는데 많은 매체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맞아요. 네. 또 국민들이 너무나 깨어 있습니다. 이 판결들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꼬롬한 머리 썼던 그런 것들이 이게 결국은 역효과 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벌써부터 뭐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이 민주진영에 되게 동요하고 합쳐지는 네.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유 뭐 이재명 이겼으니까 뭐 신경 쓰지 말자 하는데 끝까지 저 애들이 준동하는구나. 더 모여가지고 꼭 이기자. 압도적으로 이기자. 그래서 처단하자. 네. 아니면 재단하자. 라는 어떤 마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적어도 이런 생쇼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성인이 있어야 되는 게 1심과 2심 사이에 조금 다른 포인트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1심 판결을 거의 복붙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성의도 없다 이놈들을 보니까 네. 2심을 이 정도면 거의 패싱한 거나 그러니까, 다른 네. 그러니까. 무시했죠. 네. 2심은 반대 의견이 다고 그대로 갔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아무도 이제 안 본 거예요. 박지민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제 전쟁의 결과가 가장 중요한데 소규모 전투에서라도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한다. 근데 이 소규모 전투가 최종적으로 전쟁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돌이켜보면 이런 상황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계속 지연하고 맞아요. 발표하지 않으니까 민주당 당내 경선 시작하기도 전에 그 당시 기준입니다. 김경수 후보라든지 뭐 그 당시 출마는 끝내 하지 않았지만 김부겸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막 흔들었어요. 선거 지연되자마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바로 단식 투쟁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딴소리를 못 하게 됐습니다. 상황적으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거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민주주의를 흔드는 거잖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당내 비명계 또는 반명으로도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까지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만 다른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결속력이 훨씬 더 강해진 상황이고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느슨한 대선판에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긴장감을 가져게 불어넣어줬다. 해줘서 좋다 하면서 저는 다음 주초에 발표될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 이재명 후보는 소폭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훨씬 더 굳건하게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의원들도 다시 한 번 더 긴장하게 됐습니다. 왜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각종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직책을 나눠서 가졌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다음 전당대회와 내년 지방선거로 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될 게 너무 뻔하니까 그 다음 스텝 준비하는 것도 맞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시 다 날아갔습니다. 다시 이번 선거 아직 안 끝났지. 대선 확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모든 의원들이 의총에서 모여서 김민석 수석이 최상목 탄핵 가져갔을 때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팍팍팍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역대급 민주당의 일사불란함을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어쨌든 간에 이제 경선으로 이제 오늘 후보를 결정하는 날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무기도 아무것도 없고 대선판에서 영향도 하나도 없었는데 이 판결 결과가 나오자마자 하나같이 일관된 목소리로 이재명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안 그만둔다. 헛소리인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이 하는 짓거리 보면 좀 막 땡기고 하면 되는 상황. 뭐 아직까지도 저는 네. 두려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재명이 그만둘 리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고 6월 3일 대선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격차가 많이 벌어졌으면 네.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중도층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저 자격 없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약간은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이재명 더 지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또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안 되는 싸움인데 이제는 좀 해볼 수 있다는 스스로의 어떤 상상에 좀 그렇죠. 빠져 있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생각. 물론 한동훈 얘기도 그렇고 뭐 이준석도 그렇지만 각자 자기 메시지 내거든요. 조금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신만의 상상. 이재명 나와요, 근데 나온다 어떡할래? 아니 근데 저 이제 대화 나누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행정처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재판 연구관들이 이제 보고서들을 만들고 각종 시나리오를 쓰는 거잖아요. 네. 저는 보니까 대법원이 아마도 항소심도 1심과 비슷한 판결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던 생각이 들고 이렇게 빨리 선고를 내리고 판결문을 굉장히 길게 냈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렇다면은 저는 과거에 보면은 재판 개입들이 좀 있었잖아요. 대법원 차원에서 그런 것도 네. 문제가 됐던 거였는데 개입은 아닐지라도 결론을 정해놓고 대법원이 언제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는지 그 그 시점에 대한 탐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절차적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는 다 따져야 됩니다. 음. 쟤들도 저렇게 하니까 이게 입법부든 나중에 그게 수사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예전에 양승태 때 문제됐던 게 직권남용죄거든요. 네. 재판에 개입돼가지고 임성근인가요? 그 사람은 뭐 거의 탄핵되고 끝장날 뻔했지 않습니까? 음. 나중에 운 좋게 무죄는 받았어요. 지디 재판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만약 그 와중에 재판 연구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압력 행사한 적이 있다고 그러면 근데 지금 보면 절차적 부분은 거의 안 지키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다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될 여져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뭐 하더라도 누가 양심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자료들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대법원 불러가지고 물어봐. 김문기 성 봤어요? 이름? 몇 년생? 안 봤으면 그건 못 내오나? 못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정말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면밀하게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 그렇게 거죠. 된다면 네. 그거는 또 다른 의미의 사법농단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내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범죄가 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고 아니 정말로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법부는 그래도 믿고 가야 된다 이런 신뢰감이 있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무너진 게 우리 3월 8일 네. 우리 윤석열의 구속 취소.
네.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게 이상한 신호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게 무너진 날이었기도 하고 이 사람을 풀어줄 거면 대한민국에 잡아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군대를 동원해서 총으로 사람을 죽일 뻔했었고 야당의 주요 인사와 여당의 주요 인사까지 죽일 뻔했었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풀어주면 진짜 구속할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거 더 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란 수계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는 거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이런 법률을 왜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규현 판사의 뭐 성향을 떠나가지고 뭐 아까 제가 대법관을 임명할 때 약점을 지고 자기한테 충성할 사람을 뽑은 거 아니냐? 지규현 판사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거 지규현 판사 임명한 거는 윤석열이 아니지만 네. 이거를 뒤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올 정도 좀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음.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판사가 저는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약점을 잡히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의심이 드는데 지금은 답변이 상황적으로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결론이 나올 것 같고 또 생중계 안 해준다고 하고 지하실로 들어오게끔 해주고 처음 그러니까 네. 뭐 지금 뭐 이제 지하실로 바뀐다고 들어오는 걸 합니다만은 바뀐다고 한다면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누군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서서 한마디를 더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반성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해주겠다? 그리고 뭐 지금 직책이 뭐냐? 이명박과 박근혜도 무직이다라고 답변을 하는 그런 네. 것까지 다 막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사가 왜 그 내란 수계를 실드해 준 겁니까? 이거는 저는 다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다 네. 보니까 어디 가서 이제 법률이나 특히 재판 얘기할 때 그렇게 비판을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존중한다라고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존중하지만 음.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재판들이에요. 누구 표현대로 쓰레기 같은 짓을 지기현이가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네. 이번 대법원에서 했던 거 예전에 간첩 사건 조작했던 거 다 결국은 판사들이 유죄 때렸던 거예요. 그때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무서웠죠? 독재 정권 무서웠죠? 무서워가지고 조금은 이해해요. 지금은 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진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때랑도 차이가 있는. 그때도 잘했다고 말씀은 못하지만 그 사건들 재심해서 무죄가 된 사건 꽤 많고요. 지금 이런 거 보면 본인들 기득권 이른바 사법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지대 이익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라도 진짜 엄중하게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부라는 것도 결국 국민이라는 바탕 위에 있는 건데 국민이 다수가 느끼는 법 감정을 그렇죠. 좀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의 결정들을 보면은 그런 데 대해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서 문제 그냥 같아요. 지네들 하늘 위에서 앉아가지고 법 조문 중에 요거 하나 딱 찾아와가지고 요걸로 네. 하고 요거 찾아와서 하고 뭐 모르면 내가 판단한 거다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이런 판결을 존중하고 이런 결정을 존경한다고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네들 그 결정에 대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 더 심사가 없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후에 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다면 좀 더 밝혀내야 되겠다 생각도 많이 네. 듭니다.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목요일 방송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판사라는 사람들이 늘 보면은 과거의 어떤 결정에 기대서 이제 본인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신속하게 왜 이 사건을 심리해서 결과를 발표했냐는 근거를 들면서 든 사례가 25년 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그러니까 부시하고 고어하고 붙어서 네. 재검표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주에 있는 법원은 재검표를 해야 된다고 했는 모양이죠. 그걸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게 사실은 미국 사례인데다가 이건 투표를 하고 나서 재검표를 하는 문제니까 다르죠. 훨씬 더 시급한데 네. 이런 사안에 빗대가지고 이재명 판결을 우리가 빨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냥 자기들 결론 내놓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논거들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갖고 오고 저기서 갖고 오고. 그래 따지면 나도 반대 논거 엄청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 대법원 누가 아니 그냥 운에 따라 가지고 내랑 친한 거나 나 그러면 무죄 받는 기고 나 싫어하면 유죄 지금 이래밖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합니까? 이제 국민들이 재판 받으러 가면 야, 나 민주당 쪽인데 나 유죄인가?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네. 뭐 논리가 어디 있고 그리고 당신들이 뭐 선거에 뽑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네. 친구로 다 뽑아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가져올 거면은 작년 10월에 대법원에서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으로 내린 정읍시장 무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건 뭐야, 따지면 난 저는 도대체. 적어도 박영재 어. 대법관 이 사람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이 작년에 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돼서 정읍시장은 무죄로 내렸으면서 지금 이건 본인이 쓱 들어와가지고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똑같이 10명이 동참한 거 네. 아니에요? 정읍시장 괜찮고 이재명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판결입니까? 결론은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사람 95로 왜 갑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공직선거법 해석을 둘러싼 얘기들 분분한데 실제로 이제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우리 가정을 해야 되니까 유죄가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사후적으로 됐을 때 예를 들면 대선 이후에 이거 되겠죠. 확정이 됐을 된다면, 때 네. 재판이 진행된다면 네.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누군가 이 얘기를 하는데 공직선거법상에는 그 당의 사건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지난 대선 사건이라서 아, 유죄가 돼도 사실은 이번 당락 영향이 없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예. 이제 그 말도 당의 사건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는 안 되는데 네. 선거권이 상실되잖아요. 피선거권. 피선권 상실 자동 상실되기 네. 때문에 네. 행위시로 상실되는 거거든요. 행위시로 상실되는구나. 그래서 안 예. 돼요. 그 당선 무효는 이 건은 안 되지만 네.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에 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원천 무효가 돼 버리는 거구나. 그러고 430억 민주당 선거 비용도 토해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칸 더 나가서 이게 430억도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게 이재명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닌 겁니다.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문 닫으라는 판결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네, 지금의 그 사실상 예전에 무슨 뭐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민족 말살 정책처럼 진짜 민주당 말살 정책으로 보이고 워낙 의석수가 많으니까 의회에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당을 해체 수순으로 가지 않고서는 이걸 못 뒤집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사실은 거기에 망상에 빠져가지고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으니까 조심해야겠다가 아니라 의석수 많은 것 자체가 조작이다. 그러니까 네. 부정선거다. 다시 선거해야 된다. 예. 그런 거에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않겠습니까? 음. 대법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된 자가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4.15 세력 이게 뭐냐면 2020년 4.15 총선 때 4.15 부정선거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15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도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서 압도적 승리를 하니까 이거는 100% 확신한다. 두 번이나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저런 걸 믿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연대하고 동조하고 또는 그걸 믿지는 않으나 이재명이 싫거나 민주당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동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